네, 안녕하세요. B2B 창섭입니다. 네, 이번 더비트 10화 개인 방송 6번째 주인공은 바로 저 창섭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할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토크 콘서트입니다. 네, 저희 콘서트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그거를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진짜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에 빼곡히 다 써가지고 다 같이 토크를 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 V앱으로 저를 보고 계시니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 안에는 저희 토크 콘서트 응모에 당첨된 팬분들이 와 계세요. 네, 가서 직접 만나보도록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저 앞에 있네. 이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네. 안녕하세요. B2B 창섭입니다. 또 추웠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저 지금 추워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네. 아무튼 식사는 다들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겠지. 물어보면은 항상 다 안 했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텐데 토크 콘서트라고 하니까 나도 처음이라서 그 개인 구입이 이렇게 떨리는 거였어. 왜 이렇게 떨려?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떨리네요. 자, 일단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고 이거 다 제가 오려가지고 사연들 다 오려서 직접 줘가지고 저희 옆에 계신 누나가 네가 오렸어? 그럼? 자, 최경숙 씨, 나 창섭 눈두덩이 최경숙 씨 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김채희 씨, 네. 나도 사랑해요. 조하은 씨, 저기 있네. 문슬기 씨, 반가워요. 서예진 씨, 학생. 이현지 씨, 자, 김가은 씨, 김수경 씨, 네, 그냥 임승희 씨 어디 있어요? 임승희 씨, 네, 앞서 거절한 이분 어디 계세요? 네, 앞서 거절하신 분이거든요. 어디 계세요? 없네요. 맞다. 오늘 이 임수경 씨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와서 지인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제 짤을 만들어주신 그 유명한 악수짤, 네.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부탁받고 있습니다. 넌 그런 애야. 한유진 씨, 서예진 씨, 박지수 씨, 송영은 씨, 엄정현 씨, 김혜수 씨, 최현주 씨, 김현미 씨, 네. 김은균 씨, 이은서 씨, 김다솔 씨, 다 왔네요. 네, 여러분들, 이거 대본 보는 사이 굉장히 어렵네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 처음 하는 이 토크 콘서트 꼭 저 TV로만 봤어요. 이렇게 토크하거나 이런 거 제가 실제로 하려니까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나만 잡고. 네. 아이고 하트가 100만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그동안 저희 멤버들이 한 명씩 다 개인 브이앱을 했잖아요. 재밌고 유쾌하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좀 진중한 그런 이제 곧 있으면 한 해가 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딱 좋은 토크 콘서트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설교는 자기 자신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키워드 코드. 키워드 코드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게 키워드 코드겠지. 이게 딱 봐도 키워드죠. 여기 있는 거. 자 이거를 하나씩 뽑아서 제가 이거에 맞는 대답을 해드릴 텐데 하늘색 뽑을까 파란색 뽑을까? 파란색. 네? 파란색. 하늘색. 여기 앞에서 그냥 하나씩 뽑을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메리카노. 이게 그런 질문이겠죠. 이창섭에게 아메리카노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제가 커피를 고3 때 처음 마셨어요. 그러니까 연습생이 될 때까지 몰랐다가 같이 연습하던 형이 커피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 처음에는 커피 먹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노만 딱 시켜 먹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따라했어요. 근데 이게 맛이 없으니까는 아니 이게 아무리 남자답고 멋있어도 이렇게 맛없는 거 어떻게 먹나.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커피 마셔본 사람들은 알아요. 나중에 아침이 되면 입안에 커피 향이 돌아야 좀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 막 몸도 이 커피가 들어와야 작동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에 조금씩 중독되다가 나중에 정말 눈 뜨면 커피부터 생각이 나요. 팍 하고 저랑 하고 누르면 일단 커피. 뭘 생각하기도 전에 일단 커피부터.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스케줄을 하나 뭐 해외에 있거나 항상 커피부터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스태프분들 그래도 아침에 커피를 굉장히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고 해서 아주 감사한 아메리카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메리카노는 약간 윤활유 같은 거죠. 자동차의 기름처럼 제 하루를 움직이게 해주는 스타트인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끝! 140만 원 빨리 올라가. 내가 오늘 최다 하트 찍을 건데. 다음은 창섭이만의 겨울 가는 밤. 네, 여러분들 제 SNS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입을 바꾸기 위험해. 맞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 제가 겨울 가는 법이 있다면 최대한 안 춥게 되는 게 겨울 나는 법인 것 같고 제가 또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차가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걷는 건 좋아하는데 몸이 추운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멜로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주시거나 하는 다 굽고 롱팬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는 멋있는 게 아니라 생존이 좋아요. 근데 나오는 거야? 이거? 나와요? 내 목소리가 지금 스피커를 통해 들리나? 네? 한번. 네. 겨울에는 여러분들도 꼭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따뜻하게 입으시는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멋있고 싶을 나이예요. 제 나이는. 옷도 예쁘게 입고 싶고, 그리고 추워도 얇게 입고 코트 입고 다 이렇게 막 남자답게 쫙 해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싶을 나이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좋으니까 두꺼운 롱패딩 입고 겨울 내내 그냥 두꺼운 것만 입고, 사실 위에 롱패딩 두고 왔어요. 오늘도 입고 왔는데, 그래서 제 겨울 나는 법은 생존.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은 아직 젊어서 내 나이 또래, 내 나이보다 약간 위에 계신 누나들, 생존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자, 창섭의 겨울 나는 법 생존. 네, 생존입니다. 네, 이거 왜 하트가 이렇게 많이 안 오르냐? 빨리 올라가죠. 재미없나? 자, 세 번째 키워드, 음색 카페.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네, 저는 제가 노래하면서 제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이제 매번 조금 더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내가 하나의 악기로서, 보컬도 어떻게 보면 악기잖아요. 악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좋은 거잖아요. 듣기 좋게. 그래서 최대한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매번 이제 고민하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감사한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평생 음색 카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 장씩 할 때마다 좀 진지해지는 느낌인데, 하나씩. 진지와 똘끼 사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어떤 것 같아요? 똘끼. 진지해요? 진지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지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네. 사실 뭐랄까, 사실 똘끼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나 좀 진지하지, 생각을 자꾸 하니까 혼자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멜로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주시는 거 보면은 제가 모습이 많이 달라요. 어떨 때는 막 이러고 가가지고 사진도 찍혀있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도 찍혀있고. 글쎄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사실 저 스스로한테 좀 갭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 있는 나와 무대 밖에 있는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을 사람이어야 하니까. 물론 제가 무대 위에서 가수지, 무대 밑에서까지 나는 가수야. 이러다니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가끔은 인간 창섭, 그냥 보통 26 남자 이창섭의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무대 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가수여야 하고 하니까 스스로한테 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찍히더라고요. 쌩얼 때는 다 이러고, 웬만하면 쌩얼은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메이크업하고 나면 이러고 있고. 네. 진지와 똘끼 사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 그쵸? 그런 말도 있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거. 딱 저한테 진지와 똘끼 사이라는 말이 참,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잘 썼네요. 아무튼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B2B 미니 구집 뉴맨. 사실
이게 저희가 발라드를 3년 했잖아요. 그러다가 댄스곡으로 하게 된 계기는 저희도 이제 발라드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저희는 아이돌이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너무 서서 노래만 부르니까 이게 나한테도 좀 뭔가 더 할 수 있고 더 보여줄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계속 발라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안 보여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7명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집이 나오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저희는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제 저희가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조그마한 술집이나 이런 데 모여서 가끔씩 만나서 다 같이 술을 마셔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앨범 얘기를 늘 해요. 다음 앨범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 7명 전부 이번에 다시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퍼포먼스를 하는 B2B로 한번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미니 9집을. 9집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앨범보다 저희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많은 시간 공을 들였던 앨범이에요. 저희도 매번 현식이 이룬이도 매일매일 작업실에서 밤새고 작업도 하고 저도 뭐 댄스곡에 맞춰서 체력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많이 준비도 하고 매일 녹음실 올라가서 어떤 곡들이 우리를 위해 써주고 있는 곡들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저러면 좋을 것 같고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끝에 나온 제가 느끼기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팬송도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 하트가 200만 개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코컨스타 하니까 내가 되게 진지해지네. 좋아요. 저 원래 진지한 사람인가 봐요. 혹시 아쉬워요? 좀 까불어줘야 되나? 아니, 안 까불어도 돼요? 네. 알았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내가 고를래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아니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 같아. 그게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인 거잖아. 맞아요. 그쵸?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인데 내가 여기서 공개하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 속에 묻을래요. 다음 거. 작업실 안에서는 네 제가 거의 스케줄이 없거나 하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오후에 눈을 떠요. 오후에 한 3시쯤 죄송합니다. 네, 한 3시쯤 눈을 떠요.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정신 차리려고 막 혼잣말이에요. 방 안에서 정말로 혼잣말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눈을 떠서 씻자마자 연습실로 와요. 연습실로 와서 저희 앨범에 이제 저희 앨범 노래들을 한 번씩 다 불러봐요. 목도 풀고 목도 풀 겸 불러보고 또 매번 제 노래니까는 제가 이거를 계속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훑어봐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많이 풀리면 커피 한 잔 마셔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이제
인터넷 구경하고 뭐 이것들 인터넷의 파도를 한 1시간 정도 타다가 다시 이제 노래 연습을 시작해요. 그러면 노래 연습하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 가거든요. 훌쩍 가요. 그러면은 이제 밥 먹고 게임도 하고, 제가 맨날 연습실에서 노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도 하고, 요즘 총게임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뭔지 말해도 되나요? 아, 네. 오버워치라고. 요 최근에 어제 방송했나? 저희 그 비오네 그 친구들이랑 하는 거 아주 영혼까지 털리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완패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영혼까지 털리고 와서 요즘 그 총게임도 가끔 하고 다시 음악도 듣고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작업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매번 만약에 이런 무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런 무대면 난 어떻게 할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라고. 장섭이의 상상도 현실이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작업실 안에서는 정말 하루 거의 이 안에서 보내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큐브 카페에 가면 창섭이 무조건 본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맞아, 자주 볼 수 있어. 저 여기도 맨날 오자마자 와서 커피 마시고 하니까. 다음은 B2B 그리고 멜로디. 네. 이게 여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이게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B2B와 멜로디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뭐 구분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B2B가 있었기에 멜로디가 있는 거고, 멜로디가 있었기에 B2B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고. 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나도 없고, B2B가 없으면 멜로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서로 관계가 사실 그래요. 나만 놓으면 되는 관계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가 놓으면 나는 편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놔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내가 B2B를 놔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현생에 충실한 프로듀서.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 내가 이 토크 콘서트를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1등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수를 하지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B2B와 멜로디는. 네. 그쵸? 피곤해도 보러 와주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춥고 배고파도 우리 그 산업 현장 뭐 한 20분도 안 되는 그거를 보려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는 그 20분도 못 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그게 서로가 그러면서도 전혀 후회 없이 참 행복한, 짧고도 강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우리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그래서 멜로디로 훗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제
아내가 되고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돼서 어느 날에 아이가 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 엄마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B2B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곁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박수. 진지해. 너무 진지. 기다려. 입이 그냥 막 바싹바싹 말아. 왜 울어요? 우는 거예요? 이창섭의 26살. 자, 네, 그런 새 하트가 300만 개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올해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가 약간 제 자신을 시험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랬죠. 26살. 물론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면 체력인데 노는 체력. 뭔지 아시죠? 제 25 꺾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 딱 꺾이자마자 25이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막 동창들이 밤에 놀자 그래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밤만 되면 피곤해. 새벽만 되면 못 놀아요. 그리고 만약에 놀잖아요.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연습실 와서도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2016년이 15년부터 발라드 시작해서 뉴맨까지, 괜찮아요로 시작해서 뉴맨까지, 그렇죠? 어떤 제 이제 보컬적인 부분으로서도 많이 시험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매번 긴장하면서 무대에 올라가고 늘 그렇지만 매번 긴장하면서 무대에 올라가고 매번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끝없이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음이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하도 음이탈 내니까 대수롭지도 않다. 사실 안 그래요. 음이탈 나는 날은 연습실 와가지고 왜 났는지부터 시작해서 혼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난 프로인데 실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한들 그 실수가 싫어서 내 본업이 가수.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음이탈을 겪어봤어요. 노래도 물론 어려웠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해봤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커졌다는 걸 체감한 한 해였어요. 특히 드림 콘서트 때 정말 많이 실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혼자 느끼기도 했고, 정말 많은 감동과 나 자신에 대한 한계와
26살이었어요. 매번 내년 말쯤 되면 느끼잖아요. 내가 올해는 어떻게 보냈나, 저번에는 어떻게 보냈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까. 올해는 빈틈없이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빈틈없이 여러분들하고도 정말 꽉찬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물론 내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낼 거지만 올해는 정말 많은 찬 여러분들과의 좋은 시간들도 많이 보냈고 나 자신과의 시간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아, 이것도 있네. 제가 26살이 되니까는 많이 못 가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게 전처럼 되지가 않아요. 아, 뭐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26살은. 더 이상 저도 이제 어른들이나 뭐 제가 아는 형들 이렇게 보면은 너도 이제 나이가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직 젊네라는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드는데 언제까지 철없는 친구처럼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어른스러워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26살에 다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당연히 지극히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살쯤 되면은 굉장히 섹시한 남자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 26살은 성장하는 해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단단해지는 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자신의 인생 문구. 자, 굉장히 진지하다. 되게 무겁네요. 우리가 하던 VF하고 너무나도 다르네.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왜냐면은 그게 사실 소설이고 픽션이었고 배울 게 항상 있었어요. 네. 영화를 보나 항상 그 영화 속 대사라든지 만화 속 대사라든지 항상 저는 그런 걸 보고 컸거든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정말로 힘들 때마다 그런 어떤 만화 속에 있는 나랑 비슷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면 그 주인공이 했던 대사를 막 떠올리면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작년부터 생각한 제 인생 문구가 있다면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복싱하는 만화. 그것 때문에 복싱을 시작하게 돼서 옛날에 보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봤었어요. 더 파이팅 극장판 챔피언 로드라고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챔피언 로드. 챔피언 로드의 뜻이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승자의 길 이런 거. 이제 그 주인공이 챔피언이 돼서 첫 번째 방어전을 치르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방어전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어전을 치러요. 타이틀 벨트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 이제 그 하다가 그렇죠. 뭐 만화나 영화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요. 얻어 터지고 막 곧 죽을 거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챔피언의 자리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도전자는 공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비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니까 원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목표가 지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걸 뺏으면 돼요. 무슨 수를 써서 뺏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이기면서 지켜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이제 더 못할 때쯤 그런 얘기를 해요. 강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강하다는 게.
정말 강하다. 근데 이 말은 저도 머릿속으로 맨날 들려요. 저도 어떤 제가 가수로서 강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무엇이든 그렇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머니거든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고, 어머니로서의 강함, 그리고 아빠로서의 강함, 이런 다 각자로서의 삶 속에 강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 가수로서의 강함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그 만화에서 그 친구도 강하다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 답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나는 도전자라. 챔피언이 아니야. 도전자야. 그때 그러고 나서 이겨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지금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위치만 사수하고 이 위치만 계속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머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올라가고 앞으로 더 좋은 가수가 되려면 나도 끝없는 도전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 인생은 도전자입니다. 저는 도전자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도전자가 되길 바랄게요. 어느 위치 도전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세요. 많이 웃겨.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면 돼요. 챔피언 되면 됩니다. 자, 키워드 토크가 끝이 났어요. 이런 사이에 벌써 400만 개가 넘었어요. 네. 아까 우리 여기 누나에는 1,500만 개 넘기면 제가 1등이에요. 오늘 1,500만 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떻게든. 어떻게? 나도 모르면서. 네. 1,500만 개.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코너가 있어요. 두 번째 코너는 인생 그래프예요. 제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측하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면 되나요? 자, 일단 자, 여기 저 태어났어요. 여기 태어났죠? 네,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랐어요. 자, 여기 초등학생이에요. 글씨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때는 제가 노래를 처음 해본 게 초등학교 2학년. 노래라는 걸 노래방에서 처음 불렀거든요. 그때는 그 코인 오락기가 코인 노래방, 동전 넣고 하는 노래방,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오락실에도 노래방이 있네 이러면서 맨날 제가 그때는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만 끝나면 오락실에 살았거든요. 동전 없어도 그냥 구경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 고등학생 형들이 노래방에서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맨날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애기니까 귀엽잖아요. 애기는 항상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맨날 오락실에 있으니까는 보살펴줬던 거예요. 항상 게임하면은 자기한테 옆에서 같이 하라고 이렇게 동전 넣어주고, 노래하면은 들어와 있으라고 하면서 같이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듣다가 제가 그때 200원이었거든요. 200원이었거든요. 그때는 노래방 한 곡이 200원이었는데 제가 200원을 넣고 제 인생에 처음 노래를 해봤던 게 야다 선배님의 진혼이었어요. 아니 그때 그 형이 한참 그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진혼을 불렀는데 재밌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 어린 나이에 변성기도 안 하고 너무 쉽죠. 그때 노래 부르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루에 한 600원 정도 있으면 1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300원짜리 컵볶이를 사 먹어요. 컵볶이를 사 먹고 100원짜리 쭈쭈바를 사 먹은 다음에 600원으로 오락실에 가서 노래 3곡 부르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진원 부르고 두 번째 김경호 선배님의 와인을 부르고 마지막에 서문탁 선배님의 그 노래 있잖아. 기억해줘 널 사랑한 슬픈 여운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게 있었어요. 딱 그렇게 3곡을 부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가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 되면은 아니다. 아니 이거 3학년. 이 계속 혼자 노래 부르면은 나도 남자인데 여자애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여자애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 이 노래 잘하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민망하니까 여자들 앞에서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그러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게 3학년이에요. 야다 진원. 이때 어떤 여자애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처음 불렀어요. 정말 너무 떨리는 거죠. 제가 부모님 말고는 부모님하고 남자친구들 말고 다른 이성에게 제 노래를 들려준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해서 그때부터 노래방 친구들하고 맨날 그 당시에는 노래방이 1시간에 7,000원이었어요. 7,000원이어서 7명이서 1,000원씩만 모아서 가는 거예요. 항상 1,000원씩 모아서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그냥 1,000원 딱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생을 6학년까지 매일매일 노래방에서 보냈어요. 6학년까지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진짜 안 밀릴 수도 있는데 진짜 매일매일 갔어요. 하루도 안 빼요. 왜냐면 그때 노래 잘하는 멋있잖아요. 그때 항상 한참 이 그 락이 유행을 되어서 막 고음 막 시즈곤 막 이런 거 부르는 게 멋있어 보여요. 오로지 제가 매일매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하나뿐이 있어요. 여자 잘 보이고 싶어서. 딱 하나뿐이 있어요. 여자애들한테 인기만 받고 싶어서. 그래서 6학년 때 이렇게 있다가 중학교에 올라왔어요.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이제 머리 빡빡 밀고 그러면은 뭐 안 예쁘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도 오기 시작하고 변성기도 오고 여드름도 나고 빨간 친구들 진짜 오래 못 잡았어요. 중학교 때 변성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내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되게 늦게 왔거든요. 변성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었어요. 제 친구들. 변성기가 되니까 애들이 노래를 못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변성기 때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여기 목이 이렇게 컬컬해지고 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왔어요. 변성기가 시작될 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막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성기 때 더 노래방에서 살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 좋게도 변성기가 빨리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게 지금 이 목소리를 갖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중3 때 운동에 빠졌어요. 스케이트보드. 이때 워낙에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스케이트보드 타볼래? 그래? 하면서 탔는데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거밖에 안 해요. 제가 성격이 만약에 뭐 무슨 게임에 꽂혔어요. 게임에 꽂히면 이거 끝판을 볼 때까지 안 나요. 이것만 해야 돼요. 이거를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걸 하지.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에 중3 때 꽂혔는데 정말 노래방에 오고 다 제껴두고 매일매일 10시간씩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서는 선수가 되겠다고 죄송해요. 중2 때
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네. 중2 때 스케이트보드를 10시간씩 타고 선수가 되겠다고 정말로 학교 끝나면 스케이트보드, 학교 끝나면 스케이트보드, 학교 끝나면 스케이트보드, 학교 끝나면 스케이트보드 했어요. 내일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스케이트보드를 계속 타다가 이제 어떤 현실의 벽에 한번 딱 부딪혔어요. 아, 이 스케이트보드가 훗날 내가 어떤 평생을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진작에 반대했어요. 안 돼, 하지 마. 왜냐면 제가 또 워낙에 많이 다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2학년 중간 때쯤 접었어요. 스케이트보드 선수의 꿈.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낀 게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렇게 음악을 하라고 했거든요. 너는 음악해. 너 공부도 못하니까 그냥 음악해. 공부 안 할 거면 음악해. 드럼 쳐. 드럼 치라. 그 노래. 알았어. 노래. 그래서 고2 때 이 스케이트보드의 꿈이 고2 때 끝이 나고 고2 끝날 때, 고3 초 때 음악을 시작했어요. 음악을 시작했는데 잘은 아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속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되게 운 좋게 이걸 되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보는 건 정말 처음인데 저는 제가 고3 때 시작해서부터 음악 생활이 너무도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되게 즐겁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항상 그렸습니다. 그런 어떤 음악 공부라든지 어떤 음악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순탄하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겁이 없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서 그 자신감으로 큐브에 왔어요. 와 그러면은 거의 그래프가 하늘 찌르죠. 지붕킥을 하는 거예요. 자 고3 끝에 20살 됐을 때 큐브에 왔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저를 데뷔 왔어요.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순탄하지가 않죠. 이때부터는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때는 뭐 이것저것 이때 거침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갓 20살이에요. 갓 20살이면 어때요? 고삐 풀려있죠? 고삐 풀려있어요. 정신없어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막 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원체 다혈질 화나는 거 그대로 표출하고 티내고 그런 걸로 우여곡절에 여러저런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진짜 쭉. 자, 이걸로 볼게요. 쭉 떨어졌어요. 이게 20살 때예요. 그러면서 이때 느꼈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운도 따라줬고 너무 순탄하게 잘 왔던 게 다 행운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 때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차근차근히 끌어올렸어요. 정말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끌어올려서 한 요만큼 됐어요. 자, 이때가 데뷔했을 때 22살. 데뷔 때 3월 11일 데뷔를 했는데 다른 난관이 있죠. 데뷔하자마자 정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음이탈 한번 내고 정말 제 인생에서 그런 음이탈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음이탈을 내본 적이 없는데 음이탈을 낸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나 멘탈이 막 이렇게 됐겠어요. 데뷔 방송, 데뷔 무대, 첫 방송, 생방송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사 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멜로디 그리고 지금 그 TV 앞에 시청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제 의견을 본 거예요. 나 괜찮잖아들하게 해! 이걸. 와 그때 정말 와가지고 이게 절로 가서 가르강티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이 22살에 여름을 보냈어요. 매번 음이탈 걱정하고 시달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가 생긴 거예요. 첫방 징크스라는. 자, 첫방 징크스 때문에 이렇게 또 그래프 또 내려가요. 자, 이게 23부터 24까지 있어요. 계속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B2B가 1위를 찍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게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였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지, 제가 생각했던 무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안 그려지지. 왜냐면 저희는 신인이고 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배워도 부족하지, 뭘 해도 연륜도 부족하지, 무대에 많이 성공 경험도 없으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24살까지 계속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겪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점점 내가 프로라는 거에 조금 더 자각을 하고 더 뭔가 가수로서 집중할 수 있게 됐을 무렵 괜찮았다 나왔어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왕 하고 제 그래프가 또 올라갔죠. 제 그래프가 아닌 이거는 B2B의 그래프예요. B2B가 한번 왕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쭉 와 집으로 가는 길, 와 봄날개요 1위. 자 26살 1위.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제 그래프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내려가는 거는 여기서 한번 바닥으로 갔구나. 네. 아무튼 이게 제 그래프고요. 일단은 제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온 인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라고. 여기 뒤에 또 있네. 잠깐만. 자,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제 앞으로의 인생 예측. 자, 지금 26살이잖아요. 우리 기도 활동이 끝났어요. 다음 앨범엔 지붕킥을 할 거예요. 정말 이때 저희는 정점에 올라갈 걸 감히 예측합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요.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전 여기서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갑니다. 좀 이따 말이지. 네.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은 이제 리프레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죠. 군대를 갔다 오는 순간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자, 군대 갔다 오면 30대가 됐겠죠. 30대가 됐어요. 30대가 됐고, 그럼 이제 다시 차근차근 쌓아요. 차근차근 쌓아서 35살 35에 전 결혼을 해요. 누굽니까? 35. 이게 예측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겠죠. 35에 결혼을 해서 아빠로서의 삶을 그러고 싶어요. 아빠로서의 삶도 5년 동안 준비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아빠로서 자격이. 자,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40대 때 또 올라가요. 아빠로서도
가수로서도 연예인 이창섭으로서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때는 그대로 가요. 그럼 내 아이들도 많이 컸겠죠. 내 아이들 많이. 난 이쯤 되면 이제 이쯤 돼도 뭐 성재랑 싸우긴 할 텐데. 이제 그때쯤이면 기투이 이제 다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야, 닭칼 좀 먹을래. 네가 언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50대 중년 비투비 모두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것 같아요. 가수 생활은 계속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가수 할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가수 할 건데 50대에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할 거고 50대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이제 그냥 이창섭 아이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가수라는 타이틀만 딱 가지고 이창섭. 이게 제가 예측하는 제 그래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산도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하늘도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진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게요. 인기라는 파도는 언젠가 잠잠해 져야 언젠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려올 준비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산 정상 올라가 같이 내려오면 참 좋겠지. 그리고 우리는 노년의 삶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밖에서 마주쳐도 커피 한잔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이러면 야! 아플 데 없냐? 커피 한잔해!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600만 개가 넘었네요. 하트가 600만 개가 넘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너무 오빠라고 하고 싶다. 오빠라 불러. 왜 군대부터 슬퍼지냐고. 왜요? 왜 슬퍼요? 아니에요. 당연히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금방 올 텐데. 자, 너무 댓글 너무 빠른데. 눈물 나. 울지 마. 괜찮아. 귀가 요다 같아요. 귀가 요다 같다고요? 하긴 내 귀가 좀 특이하긴 해.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펴져 있냐? 특이하죠? 네, 나랑 결혼해. 35살 때. 자, 죽을 때까지 응원할게요. 네, 죽을 때까지 노래할게요. 저도. 꼭 소규모 극장에서 노래해줘. 꼭 하고 싶네요. 언젠가. 진짜 하고 싶어요. 언젠가 할 수 있게. 네. 댓글은 창섭아 결혼은 누구랑? 나도 몰라. 자, 이제 세 번째 코너를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심심했죠? Q&A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오늘은 모두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V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보고 너무 흘러가는 게 빠르긴 하지만 잡아서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Q&A 종이 여기 있네. 아, 너무 진지한가? 우리 말도 없고. 그리고 오늘 저기 수능 끝난 친구들 초대했는데 수능 끝난 친구 잘 봤어요? 수능을 안 봤어요? 수시로 붙었어? 취업 준비해요? 화이팅! 뭐든 잘 될 거야. 수능 잘 봤어요? 염색했어. 수능 끝났다고. 머리도 이제 네일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학교에서 터치 안 하나 보지? 잘 봤어요 수능? 뭐라고? 봤어요. 못 봤어? 괜찮아. 내가 더 못 봤어. 자, 우리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자주 듣는 노래 5월 가장 좋아하는 B2B 노래는 뭔가요? 최근 가장 자주 듣는 노래는 일본 락밴드 노래를 듣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오크락이라고 불러거든요. 원오케이 락이라고. 거기 밴드에 있는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인 보이스가 있어서 제가 요즘 그 밴드의 노래에 꽂혀서 매일 그 밴드 음악만 들어요. 전곡이 다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B2B 노래는 뭔가요? 기대해 즐겨 듣던 그 멜로디죠. 괜찮아요입니다. 네. 두 번째, 좋아하는 일과 자신이 잘하는 일 중에 어떤 쪽을 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 자, 좋아하는 일과 자신이 잘하는 일.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신경에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셔도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자, 좋아하는 일과 자신이 잘하는 일 중에 어떤 쪽을 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면 재밌을 수밖에 없어. 좋아할 수밖에. 그쵸? 운동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어요 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말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예민해지고. 근데 일주일, 2주일 뒤에 거울을 보는데 내가 달라져 있어. 뭐지? 그리고 2주 뒤부터는 운동을 할 때마다 운동 수행 능력도 좋아져서 뭔가 잘 돼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걸 잘할수록 내 몸이 더 예뻐지고 가꿔지는 걸 아니까 재미가 붙잖아요. 뭐든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리도 처음엔 어렵지. 이걸 잘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뭔가를 또 추가하면 맛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때부터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일을 택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을 택하면 이 잘하는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잘하는 일이 주가 된다면 좋아하는 일을 따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게 이미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이미 잘하니까. 그리고 이건 잘하는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게 되면은 두 개를 똑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일을 선택하시는 게 처음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도 잘하는 쪽을 택했어요.
곧 있으면 하트가 700만 개가 돼요. 1500만 개 채워보자! 자,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데 오빠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나요? 제 해소법. 저는 가만히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 너무 화나 보이나? 화나 보여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냥 그 순간 이 울렁거리는 그 감정을 좀 진정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한 시간 정도.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침착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띵 하고 뭐가 떠요. 그렇죠? 비행기 길이 흔들리다가 땡 하고 안전벨트 떴다가 싹 가라앉으면 꺼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나 비유 참 잘해. 내가 생각해도 비유 참 잘해. 그치 아가? 귀엽게 뒤에서 보고 있네. 자, 만약 가수 이창섭이 아니고 26살의 평범한 이창섭이었다면 무엇을 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음악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계속 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음악 선생님, 보컬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요. 26살. 음악은 계속하고 그냥 할 줄 아는데 음악뿐이니까. 장석 오빠 다음 활동 때는 뭐 해보고 싶어요? 이번 활동 섹시 완전 대박. 다음 활동도 기대돼요. 솔로곡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다음 활동 때는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있긴 한데 비밀로 할게요. 언젠가 저희가 앨범이 다시 나왔을 때 으악! 뭐야!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있으니까 제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앨범도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번 활동 섹시 완전 대박. 이번 활동 때 섹시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머리가 유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팬분이 머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한 명이라도 딱 이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솔로곡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일본 앨범에 솔로곡이 있어요. 한국에 곧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래 되게 좋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규 국내 활동을 마치고 일본 앨범 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국내 팬들에게 출루 공수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을 이때 한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프가 내려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려가고 싶어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마세요. 계속 잡고 있어주시면 저도 안 그럴 테니까. 그리고 창섭이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왜?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애기니들 보는 눈에 항상 꿈이 떨어져요. 좋죠.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애기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때묻지 않았고 하얗고 때묻지 않은 친구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거예요. 우리만 해도 이미 뭘 봐도 의지만 봐도
저 회사가 얼마일까? 라는 생각 한번 할 거야. 이게 아니더라도 저건 뭘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무슨 생각이든 할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의자네? 뭐 끝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너무 순수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SNS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미래에 어떤 누군가가 되겠죠.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간색이면 빨간색대로 물드는 친구, 검은색이면 검은색대로 물드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애기랑 있다 보면 제가 한번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애기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사소한 걱정도 안 해요. 왜냐면은 아직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나도 저렇게 단순하게 살아가고 싶다. 단순한 사람은 돌아가지.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뻐요. 저런 피부 언제 가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배고팠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애기가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하니까. 자, 한국 앨범에도 솔로곡 수록해주세요. 언젠가 꼭 하도록 할게요. 정말. 향수 뭐 쓰나요? 지금 향수는 톰 포드 씁니다. 톰 포드 써요. 007에 꽂혀가지고 향수는 톰 포드를 쓰고 있고요. 뮤비에서 썼던 아이섀도우 제품 뭔가요? 우리 오늘 저기 누나가 출장을 안 와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네. 아쉽다. 성인콘 언제 하나요? 하고 싶죠. 진짜 성인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좀 그런 게 우리 멜로디가 어른만 있는 게 아닌데 애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쵸? 성인콘하고 애들콘이라고 해서 애들콘도 하나 약간 저기 그 콘서트 바닥에 돌아있는 장판가 또 성인콘 이것도 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저희는 공연이라면 너무 좋아하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힐링 토크 콘서트인데 오빠는 힐링 하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세요? 또 데뷔하고 나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또 오빠 직업의 만족도도 궁금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일단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힐링하고 싶을 때는 혼자 여행 가요. 저 혼자 다녀요. 네. 부산 자주 가고 제주도 자주 가니까 혼자 다녀요. 옆에 누구 안 데리고 다녀요. 왜냐면 내가 옆에 누구 데려가면 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내 의견도 얘랑 조율해야 되고 얼마나 답답해요. 나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게 힐링이에요. 저한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저는 힐링이에요. 꼭 해외로 안 가도 돼요. 한국에도 얼마나 예쁜 곳이 많아요. 그렇죠? 부산에 태종대 올라가보셨어요? 여기만큼 그렇게 이쁜 장면이 없어요. 꼬박꼬박 가거든요. 항상 뭐 마지막 날 아침이나 그래서 한번 걸어서 태종대를 돌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기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데뷔하고 나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요. 네, 저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언제 이런 혼자서 토크 콘서트를 해보겠어. 그쵸?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주니까 더 적응 안 되고 행복하고 적응 안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직업의 만족도는 100%입니다. 내 직업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직업을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항상 본인의 직업의 장점과 좋은 점,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창석 오빠 녹음할 때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예요? 녹음할 때 에피소드가 재밌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그 입술을 뺏었어를 저희가 이제 데뷔 앨범을 작업하기 위한 첫 녹음이 그 입술을 뺏었어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댄스곡을 부른 사람도 아니었고 항상 연습실에서 발라드, R&B 이런 거 연습하다가 댄스곡을 부르려니까 그 리듬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느려지는 순간이었어를 4시간 동안 했어요. 4시간 고급만 시간이 느려지는 다시 시간이 느려지는 다시 시간이 다시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지 마 이러면서 4시간을 했었어요.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내가 가수로서의 자질이 없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4시간이 지금 댄스곡을 부르게 해준 정말 이거 뭐야 초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었던 거야. 그리고 가끔 녹음하다 삑사리 나면 그냥 박장대소 하고 그래요. 진지하게 보다가 막 기대에 즐겨 듣던 막 이러면 다 터지고 항상 녹음할 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창섭에게 묻는다. 멤버들과 가끔씩 술 한잔씩 한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술을 마시는지 안주 그리고 혼술도 하시나요? 저희는 보통 소맥 마시죠. 소맥이나 아니면 그냥 맥주.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요즘 운동하는 안 마신 지 꽤 됐는데 옛날에는 혼술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맥주 한 캔을 그러니까 복싱할 때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는 목이 너무 마른 거였는데 안에 맥주가 있길래 냉동실에 한 3분 넣었는데 한 5분 정도 넣었다가 딱 꺼내서 딱 마셨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어린 친구들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성인 될 때까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한 캔으로 시작했는데 2캔으로 늘었다가 큰 캔으로 2캔으로 늘었다가 3캔으로 늘었다가 나중에 피처 하나였다가 피처 2개를 다 먹고 자요. 근데 이게 돈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거든요. 힘들게 참 잘 끊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생들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성인 되고 나서 안주는 보통 그 가게 이제 직원분에게 물어봐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뭐냐? 그럼 이게 가장 인기 있다. 항상 인기 있는 걸로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창석 오빠, 매일 하나하나 다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20년 뽑는 기준이 뭐였나요? 이유가 있나요? 오빠가 쓴 노래 가사가 참 예쁜데 작사할 때 어디서 주로 영감을 받는 건가요? 무슨 생각하면서 가사 쓰나요? 20명 뽑은 기준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정말 사실 여기에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진지하게 보면서 정말 여러 고민을 했는데 기준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냥 꼭 와서 들으셨으면 하는 분들, 그리고 일단 수능 끝난 친구들, 그리고 어떤 예술 쪽으로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듣고 많은 힐링을 하고 많은 리프레시해서 갔으면 하는 친구들로 선별했습니다. 그래, 안 뽑아줘서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V앱으로 보고 있으니까 파이팅. 사랑해요. 오빠가 쓴 노래 가사가 참 예쁜데 작사할 때 어디서 주로 영감을 받는 걸 무슨 생각하면서 가사 쓰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
가사가 없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그냥 풍경이 그려져요. 문득 그 찰나에 그려지는 그 풍경을 바로 글로 적어보려고 해. 계속. 그러니까 싹 스치는 걸 바로 잡아서 이걸 어떻게 가사로 풀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가사를 이렇게 이어 쓰지 않아요. 뭐 보통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요. 어디로 막 적어놔요. 생각나는 그대로 계속 적어요. 무슨 생각이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훑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쨌든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던 풍경은 비슷해요. 그림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모든 걸 적은 다음에 그걸 하나씩 조합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해보니까 이 가사는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겠구나. 뭐 어떤 부분에 이런 가사를, 이런 가사를 바꿔주면은 감정이 더 격하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먼저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게 느낀 뒤에야 가사를 완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무튼 우리 작사가 있어요. 여기 누구? 안 물어볼게요. 창섭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은, 그리고 B2B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모습은, 저는 다 하고 싶어요. 다. 피아노가 어느 장르에만 속해 있는 악기 아니잖아요. 저도 악기로서 어느 곳에서든 최고의 악기로 있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모든 장르에 관계없는, 이제 모든 장르에 상관없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컬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B2B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모습은, 이것도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기대하세요. 그리고 와, 이렇게 진중한 와중에도 벌써 800만 개가 넘었어요, 하트가. 아, 고마워요. 자, 최근에 꾼 꿈 중에 기억이 남는 꿈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오래전에 꿨지만 아직도 생생한 꿈이 있나요? 제가 제가 죄송해요. 꿈을 잘 안 꿔서 너무 잘 자가지고 꿈이 기억나는 게 없는데, 요 근래 기억나는 건 아닐까. 화장실 갔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 당일날 얘기하면 그 꿈 보기 없어진다는데 제가 꽤 오래된 거니까 얘기할게요.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대변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변기통이 역류를 한 거예요. 막 그 대변이 막 밖으로 새는데 제 맨발이었는데 제 발목까지 응가가 덮인 거예요. 근데 똥이 나오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그 똥을 잡는 게 더 좋은 꿈이에요. 근데 제 발등까지 잠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꿈속에서는 그렇게 찝찝할 수가 없었는데 꿈 딱 깨고 나니까 그랬어요. 좋은 꿈이어서 어쩌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꿈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딱 꿈이 있어요. 꿈 있어. 네, 꿈 있어요. 그 태몽이었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태몽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새끼 호랑이랑 새끼 사자를 안고 새끼 호랑이와 새끼 사자를 양쪽에 이렇게 끼고 걔네들을 기르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태몽이었을 수도 있고 무슨 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꿈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 멜로디 중에 두 아이를 임신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잔인한 치료. 복은 살짝만 공개. 안 되면 삼두라고. 누구예요? 네. 복근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이 앞에 보여요? 들어가는 거? 이 들어간 거 보여요? 네,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만들고 있습니다. 배지감이 얇아지고 있어요. 가지고. B2B로 활동하며 꼭 이루고 싶은 특별한 목표가 있다면 물론 7명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B2B 이창섭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특별한 목표가 있으면은 나중에 정말로 미래일 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기억 속에 그런 가수가 있었어 라고 한 번쯤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수로 남는 게 제 목표예요. 그쵸? 그럼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딜 가나 한 번쯤은 나를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왜 1,500만 개 안 되지?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라서 하트가 많이 안 오나 웃게 되는데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취미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남기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한 창섭 오빠는 행복한가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남기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라는 말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 제가 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활동 고생 많았어. 창섭이가 최고 멋있었고 잘생겼고 최고 섹시했어. 고맙습니다. 다음 앨범도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어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만 해주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노래 좀 들어가시면서 오랜만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살이 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에요? 네, 일단은 내년에 몸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솔로 앨범을 내는 게 목표예요. 그냥 개인적인 목표.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 김치국 먹으면 안 돼요. 솔로 앨범을 내는 게 나의 목표고 그리고 B2B가 여기 빵 하고 한 번 더 도약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국민 가수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예요. 30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아주 멋있게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군대. 네. 자,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는 사이에 하트가 900만 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제 걸 보면서 900만 번이나 들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으면서도 그 일에 동반되는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좋아하는 일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느낌도 받는 것 같다. 창섭군은 본인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고민들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나요?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업으로 생기는 순간부터 다른 한편의 스트레스는 쌓이죠. 물론 내가 이거를 더 잘해야 되니까, 직업이니까, 직업답게 프로답게 해야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늘 도전자예요. 네. 이 직업에 있어서 늘 도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있는 그대로 즐기세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피하면 좋을 거 없어요. 받고 너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막 병날 정도로 쓰는 얘기 아니라, 그 어떤 스트레스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든 다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섭 오빠에게 이창섭이란 이창섭이라는 이름이 챔피언인 것 같아요. 저는 도전자예요. 저는 이창섭이라는 이름을 이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아직 여기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제 이상형의 이창섭한테 갈 때까지 저는 언제나 도전자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늘 재밌는 하루하루를 살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잖아요. 내가 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그거를 위에 두고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매번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쯤 왔을 때 내가 상상하는 이창섭은 또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끝은 없어요. 언제나 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도전자이길 바랄게요. 자, Q&A 시간이 모두 끝났네요. 네. 자, 우리 여기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댓글에서도 3개 받고 여기서도 3개 받을게요. 자, 댓글 먼저 받을게요. 자, 너무 빨라.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가요? 예시 없어 이고요. 자, 오빠가 살면서 가장 이거 오빠 소리야. 다이어트 조언해주세요. 다이어트 조언해주세요. 굶어요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 다이어트를 수없이 해봤지만 참는 게 정답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쉬운 다이어트는 없어요. 저 또한 쉽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은 없어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 자신한테 막 시험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참나 보자.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좀 변태 같긴 한데 내가 배고픈 걸 좀 즐기게 돼. 배가 고프면 막 붓기 막 빠지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붓기가 빠진지 지켜본다고 혼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참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살 그만 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아까 다이어트 했으니까 존경하는 인물 롤모델. 존경하는 인물 정말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라는 존재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니어도 그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제 영웅 마이클 잭슨, 그리고 매니 파키아오라는 복서,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복서, 그리고 더 파이팅의 일보라는 주인공, 그리고 나루토. 이 사람들이 제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저 3개 했어요 질문?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공백 뭐야? 잠깐만요. 동반이 때 할 거예요. 뭐 민혁이 형하고 은광이 형하고 저랑 동반이 때 하라고 하면 같이 갈게요. 멜로디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중에 따로 해 이러면은 제가 그래봤자 은광이 형이나 민혁이 형보다 1년 늦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동반이 때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동반이 때 하고 아니면은 따라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3개 받을게요. 학생.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했는데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나는 나중에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장 기본만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내 자식한테 맡기는 거야. 너의 꿈도 네가 알아서 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네가 알아서 하고 하지만 언제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그리고 그거를 아이한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래야겠죠.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든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 자식 그렇게 키울 거고. 됐나? 자 다음. 네. 그냥 항상 고마울 때도 많은데 이럴 때는 약간 실망한다던가 조심해야 될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실망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멜로디도 워낙 예의도 바르고 지킬 건 지키고 그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봐서 물론 뭐 어떤 그 팬이라는 이제 어떤 가수의 팬이라는 그 타이틀에 지켜야 될 건 분명히 있겠죠. 있어요. 그거를 굳이 제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니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늘 옆에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다음. 네. 창섭 씨가 이 V앱을 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노래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왜 토크 콘서트라는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길게 듣고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짧잖아요, 항상.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제 우리 기도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한 번 더 자신을 다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막 노래라도 몇 곡 불러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토크 콘서트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진지한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트 천만. 자, 그리고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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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20살에 되게 힘들게 보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곧 20살이 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좋네. 좋아요.
네, 지금 이 V앱을 시청하고 계신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곧 20살이 되는 친구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어른이 된 거에 지금까지 잘 자라와 준 것에 그리고 여태까지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잘 버텨주고 잘 참아와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잘 크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이면은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뭐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지 못해서 많이 실수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과 말과 그런 20살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20살 때 그렇다고 막 조심해서 놀아라, 밤늦게 놀아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놀고 싶으면 놀아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셔도 되고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도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스파이더맨 영화의 가장 명대사가 뭔지 알아요? 삼촌이 스파이더맨한테 그래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랄게요. 파이팅! 그리고 20살 된 거 정말 축하드려요. 네, 참 이렇게 해서 되게 어쩌면 지루하기도 한 지루하고 진지하고 안 어울리고 창섭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이런 진지한 토크 콘서트 시간을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땠어요, 여러분들? 좋았어요? 많이 좀 듣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당치도 않는다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그만 게 나도 다 알아 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자리는 제 생각과 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간 엄청 오래 했어요. 이거 2시간을 먹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나 도전자의 마음. 이제 올해는 다 가니까 올해는 좀 편하게 지내시고 내년 딱새에 되면 난 지금부터 도전자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보내시면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갈 거예요. 길을.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창섭이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V앱 시청자 여러분도 빠이! 자, 그러면 이제 콘서트가 끝이 났고요. 자, 여러분 맛있는 거 저녁. 자,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주고 가야겠구나. 자, 오늘은 했던 얘기들을 곱씹어오는 시간을 가지면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먹고 싶으니까 삼겹살을 구워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서 이제 배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갑시다. 자, 오늘 너 누구야? 나랑 같이 하이패스 가자. 이게 언니를 오면 이렇게 해줘. 알았지? 몇 살이야? 7살인데. 이름 뭐야? 가연이야? 가연이. 너 머리 색깔 왜 이렇게 이뻐? 너 뭐 먹어? 뭐 먹어? 맛있는 거 먹나 본데? 그얘 잘 봤나요?
뭐야? 왜 그래? 아, 너무 진지했나? 아니야. 너무 진지했나? 고마워요. 네, 손에 땀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마워. 고마워요. 아이, 참. 고마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목 다 나고 있어요? 빨리 회복해서 빨리 회복합시다. 네. 고마워요. 수고했어. 파이팅.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고마워요. 파이팅. 힘내. 무슨 강의하고 다녀와요. 잘 다녀요. 고맙다. 너 학생이지? 내가 준이가 얘들아 상품 먹어. 엄마한테 상품 사달라 그래? 잘 가요. 파이팅. 너 왼손이면 왼손잡이야. 네. 잘 가. 고생하셨어요. 아유. 네? 아유, 알았어요. 악수 거절하신 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악수 거절하신 분. 네. 덕분에 인기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해요. 잘 가요. 고생했어요. 잘 가요.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안녕. 근데 왜 나가면 안 되나? 밥이에요? 들어가세요. 밥? 나 손잡아줄게. 야, 애기. 서봐. 앞니빨 나서봐. 오빠 편지 꼭 읽어주세요. 감기 조심해요. 네. 엄마 자꾸. 네, 여러분 이렇게 창섭이의 V앱이 끝이 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더비트 시즌 5로 만나야 되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 더비트 시즌 4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시즌 5 때는 뭐라고요? 맞아. 네, 안 말할 거야. 나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야. 내 개인 V앱이니까 장난이고요. 여러분 내일은 은광이 형 개인 V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운 시켜놓은 분위기를 내일 은광이 형이 다시 이만큼 올려놓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더비트 시즌 5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있어져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